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크게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발표가 됐죠.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3.7%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데에는 역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에 시장에 큰 부담을 이렇게 주진 않았고요. 작용하진 않았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서 4.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CPI는 상승을 했지만 이 외의 부분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PPI는 이제 CPI를 선행하는 이런 성격을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해줘야 되고요. 예상치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헤드라인 1.2%, 그리고 근원은 2.2% 상승할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8월 소매 판매나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좀 발표를 하니까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쨌건 이렇게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패드 매치를 보면은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높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이 CPI만 보고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이런 경제 지표들이 지금처럼만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 미국 경제는 탄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이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기름값이죠. 국제유가가 최근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국제에너지기구, 이 IEA에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원유 공급이 좀 크게 부족할 거라고, 특히 이제 4분기에는 하루 110만 배럴 가량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후에 미국 원유 재고가 5주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이제 190만 배럴 정도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400만 배럴 가까이 390만 정도 가까이 좀 늘어나면서 4억 2,059만 2천 배럴로 집계가 됐고요. 일시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무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우리는 이거 지금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를 어떤 종류든 이렇게 무기 거래를 진행을 한다면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이 이제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거를 돕지 말아야 된다. 이전에 러우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개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랑 계속 대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이랑 러시아까지 여기를 좀 가세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준 악재가 하나 또 생겼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뭐 CPI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조되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 생각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내년에 가서야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년 상반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CPI는 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골디락스 말씀하셨잖아요. 골디락스 뜨뜻미지근한 데이터들 나오면 시장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저희 증시팔 같은 이제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좋은 주식도 많이 골라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애플 쪽으로 가볼까요? 아이폰 15 출시는 됐는데 지난번 엔비디아에서 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막 주가가 아주 환호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 아니네요. 예, 이제 애플이 이제 어제 아이폰 15 시리즈를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아이폰 15 시리즈가 뭐 크게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기도 하고요.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별로였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당국은 이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런 금지하는 문서를 내놓은 적도 없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보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이폰이 보안에 취약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제 정보와 사이버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한 점이 지금 이 악재를 크게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플 주가가 앞으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재도 해소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15 시리즈 이외에 우리가 예전에 그 애플 VR 있잖아요. 이것도 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주면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좀 소폭 상승했는데 최근 유럽에서 이 중국 전기차가 좀 많이 잘 나갔잖아요.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조금 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럽 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조금 조사에 착수에 나섰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불공정 보조금 살포 정책이 지금 시장 가격을 좀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이런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면서 제재를 가할 거라고 좀 밝혔고요. 뭐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그리고 니오, 샤오펑 이런 전기차 업체라고 좀 알려진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오늘 테슬라가 반사이익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이슈도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넷플릭스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5%가량 빠졌는데, 지난 5월부터 이런 시작했던 헐리우드 파업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각 효과 관련 아티스트들이 이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히트를 친 주요 작품들의 배우나 작가들도 이런 출연료랑 제방료가 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을 하면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주가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이슈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만 해도 미국에서 대형 테크주들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걱정을 좀 하겠는데 오늘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애플만 빼고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좀 애플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걱정을 계속해서 해야 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뉴스의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제 보니까 뭐 26,000달러 선으로 이렇게 급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조금 더 올랐네요. 네, 진짜 간만에 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FTX가 보여준 이런 암호화폐들이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 좀 엄청난 물량이 풀릴 거라는 우려로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 하락분을 이제 모두 메꿔줬고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반등한 데에는 이 우려가 일부 해소된 게 좀 가장 컸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FTX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계획을 결국 승인을 했는데요. FTX가
암호화폐를 매각할 때 뭐 사전 공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사람들 몰래 이렇게 좀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코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5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제 좀 지정된 코인들은 가능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리퍼리움이나 이 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 날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반토막 이상 하락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세를 타기는 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달 전에 이 어거코인이라고 업비트랑 빗썸에 있던 코인이 상장 폐지 직전에 좀 급등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좀 크게 하락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 자리에서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겠지만은 짧게 몇 프로 좀 먹고 나오겠다고 단기간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몇 프로 수익 내겠다고 이제 몇십 프로 잃는 이런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주의해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알트코인 그거 보지 마시고 증시 8, 증시 9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다음 뭐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제 바이낸스 US라고 하는 이제 바이낸스와는 좀 엄연하게 좀 다른 미국 법인이기는 한데 여기서 인력과 지금 사업 운영 규모를 모두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에는 CEO가 사임을 하면서 인력을 또 3분의 1 수준으로 좀 크게 줄였는데요. 여기에는 SEC의 규제 강화가 좀 사업을 펼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이 자산 동결이나 영업 중단 같은 이런 대규모 악재는 좀 피했지만은 SEC의 이 관리 감독이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은행에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도 좀 끊어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의 입출금이 중단됐다고 하면서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지금 인원 감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 7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지장이 없게 해줄 거라면서 시장에 좀 안심을 시켜주기는 했는데요. 이 SEC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잘라버린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진짜 요즘 좀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 12일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제 원래 뮤추얼 펀드나 다양한 ETF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유력 금융기관이라는 입지를 확보한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게 좀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프랭클린 템플턴처럼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턴에서 현물 관련되는 ETF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